소리 좋죠. 이게 뭐예요 이게? 떡 소리보다 이걸로 바꾼 거예요. 떡소리를 하도 싫어하죠. 아 청취자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는. 이야 아, 훌륭하다. 정말. 근데 야. 댓글을 보니까 떡 소리가 좋았다는 얘기. 아이고, 참. 한 번 더. 아, 아. 다시 한번 투표 한번 하고 내가 그걸 결정할 거야. 자, 이 소리하고요. 어느 게 더 좋아요? 1번, 2번. 참, 저는 떡 소리가 뭔가 그렇습니까?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 지울게. 예. 그럼 떡소리 다시 돌아가요. 음. 근데 더 이상 그런 거 없어. 떡소리 싫다고 그것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특정 어떤 대상이나 소리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따라 해보거든요. 근데 푸나님 떡 소리가 유독 큽니다. 요건 진짜 이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소리 제가 진짜 따라 잘하시는 해보는데 거예요. 그만큼 소리가 안 나와요. 진짜? 예. 자, 할라니까 안 되네. 자,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을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랑 계속 연속되는 건데 검사 세간의 평 수집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만 고발된 게 아니라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도 고발됐고요. 이 경찰청의 정보국장도 고발됐습니다. 이제 경찰의 정보 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건 뒷조사가 아니고 특정 사람을 뒷조사나 사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적을 뒷조사해서 약점 잡기잖아요. 그건 자유한국당 등의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많이 했던 짓이고 기무사고 국정원이고 동원돼가지고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중용하려고 해,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평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제 방송 나갔던 우리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해준 말이 있어요. 본인도 세평 그런 식의 그 조사를 했었다. 나한테도. 근데 그 세평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민감용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들은 그런 거 안 했던 것처럼 세평 수집 안 해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거 재밌네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에 힌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사찰은 자신들의 적이 될 만한 사람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세평 조사를 하는 것이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적의로 본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뒷조사 당했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일종의 통치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치적인 활동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무조건 고발부터 하고 본다. 이거 말고는 딱히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뭐 조사를 한다고 쳐도 이게 위법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한번 나오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세평 수집이라는 게 일반 기업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가지고 일단 뭐 리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당연히 SNS도 체크하고요. 기타 구글링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낸 것 이외에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녔던 회사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인사부에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결격 사유가 중대한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허용된 권한 외에 세평 수집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짓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세평 수집이란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평이 마치 그 이전 정권들의 사찰 프레임과 똑같이 맞아요.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공수처 반대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검사도 공수처에 들어가는 공수처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막판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평을 안 보고 어떻게 사람을 임명해요? 어떤 그렇죠. 새끼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모든 건들을 검찰을 편들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한편으로는 검찰과 문재인 정부의 이간질 프레임에 딱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찰을 자유한국당 쪽으로 내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거예요. 윤석열 사퇴해라고 막 직간접적으로 압력 넣을 수도 없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여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거라고 보는데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지금 계속 이 검찰 특히 윤석열 응원하고 있잖아요. 해방 이후에 이런 검사는 처음 본다. 근데 윤석열은 박근혜 때 박근혜 정부에게 반기를 들었던 측면 때문에 지금까지 윤석열의 이름이 유지됐던 거 아닙니까? 그거랑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윤석열을 그쪽 시각에서만 바라보니까 홍준표 같은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정권이 무섭지 않다. 이 사람은 자기 소신대로 한다. 요 프레임에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은 이 자기 조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평상시대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든지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검찰은 대표적으로 거대 공룡과도 같은 거의 악마와 같은 집단화 돼가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를 막 응원하고 있는 모습은 어찌됐건 지금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에 윤석열이 또 놀아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그 최동욱 검찰총장 바지 벗겨서 쫓아내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이런 검사는 처음이다. 근데 윤석열이 그 하나만 좀 착각을 벗었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정말로 좋은 조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었고 그냥 역대급으로 알아주는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직이라고 하면 자기 조직 사랑하는 거 인정한다. 다만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권력이 센 그 권력을 잘못 남용하면 사람 몇 사람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식의 무소불위의 권력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대통령한테 개기고 있는데 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 얘들이 뭔데? 검찰 얘들이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한테 뭔가 이렇게 비수를 들이대는 것까지는 검찰이 가진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악용해 가지고 M1 사람, 착한 사람, 뭔가 자기들 개혁하려는 사람을 다 뒤를 쳐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놈들은 나가면 정관 예우받고 뭐 온갖 나쁜 짓거리는 다 하는 놈들의 이 조직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검찰총장으로서 그것도 촛불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죠. 홍준표가 한 말은 정확하게 맞죠. 해방 이후에 이런 검찰은 처음 본다는 게 네. 보통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물거나 또 이웃 주민을 물면 그것도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개가 주인을 물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개를 물는. 아니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물었다는 뉴스보다는 사실 지나가는 행인이나 어린아이를 물었다는 사고가 많지. 그러니까 개가 주인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보지 당연히. 지금까지 검찰이 그 과거의 검찰들이 대부분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이 싫어하는 쪽을 탄압하는 정도로 활용되거나 안 그러면 정권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이를 뭐 그 고양이가 생쥐 물어다 주듯이 시체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은 잘 했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처럼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목을 물기 위해서 이렇게 덤비는 개를 본 적은 없잖아요. 해방 이후 이런 검사는 우리도 처음이죠. 네, 이렇게 홍준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이 절정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사실 계속 이래왔는데 우리 같은 평민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들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려주신 우리 윤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홍준표 역시 조 장관처럼 이렇게 수사를 받았으면 이렇게 찬사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요. 사실은 민주정부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정권을 떠나가지고 어떤 정권에서도 윤석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윤석열을 나름 보호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들이대는 거라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조금 과했어도 자유한국당한테도 가혹하게 하면 쟤네들은 그렇게 뭐 정권 여야를 떠나가지고 공정하게 하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 인사권자를 막 불편하게 하는, 그리고 막 침소봉대 해가지고 저번에 그 상당성의 원칙도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한 압색을 막 80군데 하고 이런 수사를 해서 결국 공소장 나오는 거 보면은 내용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조지 워싱턴 대 몇 단계 스모킹건이 되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윤석열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멍청한 검찰권의 행사가 결국에는 검찰을 더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단순한 건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이 편을 들면 우리 편 아닙니다. 그죠. 되게 쉬운 논리.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냥 뭔가 하기 싫은데 아니면은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하고, 근데 이제 문정부에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뭔가 이쪽을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 이게 뭔가 꽃이 핀 느낌이더라고요. 벼르고 벼른 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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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까지 할게요.